네, 이어서 알트코인들 얘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상황을 보면 4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 엄청 멀리 남아있죠. 알트 시즌의 공식적인 진입 포인트 지점은 75, 이 상위 50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이제 알트 시즌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훨씬 더 남아있다. 일부 알트들이 뭐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참 궁금하죠. 지금 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3,150달러,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3,320달러. 이더리움 역시 아직 안전하게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1차적으로는 3,000달러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에 3,150달러, 그리고 나서 3,300달러까지 온전하게 돌파를 해주고 3,500달러, 4,000달러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반등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솔라나 역시 이거 어떻게 될까 싶은 흐름인데, 일단 14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정확하게 20일 지수 이동 평균 145달러에 대한 돌파 GD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165달러예요. 지금 200달러 찍고 이렇게 지금 하향 조정을 받아버린 건데, 긍정적인 전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뭐 이런 평가들도 많기 때문에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 그래서 솔라나가 결국에는 시총 3위에 랭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프리자라는 제타마켓의 창립자인데 이 덱스 거래소입니다. 이 솔라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활성 주소수, 거래량 등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 혼잡 이슈는 네트워크 전반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솔라나는 시총 상위 3개 블록체인에 오르게 될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 지금도 BNB 빼고 나면 이더리움, 솔라나, 이제 그리고 대장 비트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는 이미 알트 대장급으로서 공고히 됐고, 다만 이제 솔라나의 어떤 활성 주소수나 거래량 이런 것들이 민코인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또 분명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특히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이슈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먹통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려점으로는 거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자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솔라나 홀더분들은 이제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커뮤니티 이 충성도가 또 장난 아닌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 대장으로서 솔라나가 가진 위상은, FTX 사태가 이렇게 탁 떨궈져 나가니까 그 잔재들이 딱 떨궈져 나가면서부터 솔라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이런 스탠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리플, 우리의 리플 XRP 0.52달러대에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53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반등을 일단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50일 단순이동 평균 0.57달러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0.53달러 지지가 깨질 경우에는 0.46달러에서 0.41달러까지 후퇴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면 단기적으로 0.62달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XRP에 대해서는 차트 자체가 워낙 예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석가들이 XRP에 대한 긍정적인 시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캡틴 5기 주간 차트를 통해서 XRP는 지금 바닥을 쳤고 거의 반등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중기 목표 미드텀 타깃으로 2.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간 차트 지금
대칭상합 패턴 굉장히 예쁘다라는 점 뭐 수십 번 짚어봤었는데 이제 뭐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렴 지점에서 돌파까지 땅 하고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세가 한번 기술적으로 등장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차트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봉마크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인데 굉장히 전폭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XRP는 지금 현재 사상 최대 대칭 삼각 패턴 수렴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18일 차트예요. 18일. 우리가 사실 18일 차트를 보긴 어려운데 18일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2014년도에 빵 만들어지고 푹 하고 올렸잖아요. 이때 2018년 고점 푹 하고 올렸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패턴이 완성이 되기 직전 이 수렴 단계를 향해서 거의 온 상황이고, 여기서 빵 하고 올라서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빵 하고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 강세 거래량과 이 또 강세 다이버전스는 1.5달러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지금 패턴이 잘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36,000% 이상 상승한 200달러대 거래가 가능하다,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숫자여가지고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200달러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수준으로만 최종 이번 강세장 타깃으로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쁠 것인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것인가. 지금 0.5달러 지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달러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지적을 염두에 둬서인지 이 양반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데이터에 따르면 전례 없는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데이터에 따르는 거, 기술적인 패턴 분석이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크게 나와줬었고 지금도 유사한 패턴이 거의 마무리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상당히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월간 차트, 3month 차트, 2주 차트 등등 이 중장기 차트 흐름을 다 살펴봤지만 차트 흐름이 다 예뻤잖아요. 다 예쁘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간 차트를 통해서 딱 흐름을 보면 뭔가 벌어지겠군 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는 건데, 2.5달러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2021년 고점을 뚫어낸다라는 것이어서 이 정도까지만 간다라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 이런 기분이 꼭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달러가 가능할까요? 패턴적으로는 지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 10달러까지만 훅 하고 일단 좀 의미 있는 소송 결과와 더불어서 맞물려서 정말 괜찮은 흐름, 그동안 억눌려 왔던 흐름을 보여주면서 XRP 홀더분들 참 많으신데 특히 고점에서 물려서 이래저래 대응도 못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소갈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찾아들 수 있기를 바라고, 저 역시 바라고 있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이렇게 대칭삼각 패턴 만들어졌고 빵,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 맞고 네 번째 한 번, 두 번 지지 이후에 빵 하고 네 번째 돌파를 해준다라면 2016년에서 2017년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드네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슈적인 부분, 리플은 다른 거 말할 거 없죠. 생태계 확장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일단 소송 이슈 하나가 지금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 모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XRP 자체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기관 대상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토큰 자체는 결코 증권이 아니다. 이게 지금 법원의 약식 재판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벌금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SEC는 20억 달러 벌금을 요구를 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달러 미만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5월 6일 이제 이전에 SEC의 답변서가 제출될 거고, 5월 20일에 양사의 리플과 SEC의 이의서가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아마도 이게 최종적인 각사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어떤 일련의 마무리 국면의 초입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모든 공은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그리고 사라 네폰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이번에 사라 네폰 판사가 승진해서 연방 판사가 되는데, 그동안 SEC에 대해서 거의 직접적으로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SEC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약식재판 판결이 정립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차트적인 흐름과 이슈적인 흐름이 땅 하고 부딪히면 정말 의미 있는 시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무척 아주 많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예민한 국면으로 접어들어 있고, 사실 태풍 전야 같아요. 원래 태풍 전야에 공이 고요하잖아요. 과연 내일 태풍이 오나 싶을 정도로 고요한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거대한 한방이 지금 시장에 주입될 수 있는데, 그 전에 모호성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시세도 모호하고 상황 자체가 모호한데, 이 모호한 상황이 이제 확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5월과 6월 정도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뭇 궁금한 지점입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협 방안으로 리플이 1억 달러 민사 벌금 가능성, 우리 돈으로는 1,400억 원이 조금 넘잖아요. 지금 리플이 주장했던 거는 1,000만 달러, 한 140억 원 좀 안 되는 돈인 건데, 지금 SEC가 20억 달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협 방안으로 한 1억 달러 수준의 민사 벌금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 크립토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타이틀로 브랜딩이 된 제레미 호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 항소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리플도 대법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결국엔 가게 되더라도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최종 판결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약식재판 판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판례가 될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매우 높죠. 특히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전에서 여러 가지 알트들이 증권으로 SEC가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규제 명확성이 확립된 알트코인이 리플 XRP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뭐 약식 재판 수준 정도로만 정리가 되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 몇 개 흐름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랜더 주간 차트입니다. 랜더 50달러 도달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뭐 커뮤니티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1년 동안 지금 34배 상승했고 7개월 동안 10배 상승했다. 7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50달러가 목표가 될 것이고, 7달러가 깨지게 되면 3.5에서 4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크립토 파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GPU로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차트 흐름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과 랜더의 흐름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 페어 지점인데, AI 테마 자체가 이번 강세장 전반을 뒤흔들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랜더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흐름들, 상황들을 조금 리서치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른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페페가 아주 지금 골 때립니다. 지금 굉장히 급등세가 일단 나와줬고, 밈코인 열풍을 재현하는, 특히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페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 페페가 시총 랭킹이 28위예요. 와, 이거 말이 되나 싶은데, 아무튼 뭐 페페가 지금
전체 시총 2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는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의 넥라인이 뚫렸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코인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폭등이 나와주고 그 폭도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폭락이 한번 나와주면 그 폭도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민코인은 투자하고 싶더라도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지나치게 투자 경험과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라면 민코인 접근하실 때는 아무리 뭐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민코인은 민코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리고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치 코인에 이어서 뭐 지금 시바이누, 플로키 등등도 흐름이 괜찮고 페페까지 진짜 와 페페 진짜 골 때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지금 반등세가 나와줬는데 페페 홀더분들도 많으시니까 글로벌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도 지금 일간 차트에서 상단 저항을 뚫어냈습니다. 와, 지금 사실 23달러 찍고 나서 14달러까지 지금 정말 이 정도면은 강력한 저항을 확인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14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여부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크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지만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15달러에서 16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20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갈 길이 되게 멉니다.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6달러 200일 이동평균 위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데 더블 바텀까지 나왔는데 좀 봐야겠죠. 체인링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체인링크 홀더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세상의 데이터와 이벤트, 페이먼트 이런 데이터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영역과. 그래서 체인링크는 뭐 경쟁 프로젝트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나름의 어떤 기술력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이 조금 강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당연히 늘 무슨 프로젝트가 됐든 신규 진입은 언제나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공부를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은 종목이라서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의 조정에 맞물려서 급격한 조정 양상을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 잘 활용하시면서 이제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그 시점 직전까지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화, 구체화 시키시면서 더 의미 있는 리서치 빡세게 진행하시면서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잘 세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